안녕하세요, 칼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올리면서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해드렸어요. 코오롱 티슈진을 새로 매수하는 건 위험하다. 제가 저번에는 또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에 투자를 하면 왜 위험한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보사는 티슈진에서 개발한 연골세포를 활용한 약으로 시판 허가를 받은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사람의 연골은 이제 오래 쓰면 닳아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 인공 연골을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티슈진의 인보사는 수술이 없이 주사를 2방 맞으면 관절염이 치료가 된다고 하니 획기적인 치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주사에 첫 번째 주사에게는 연골세포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주사에게는 이 연골세포의 성장을 도와주는 세포 성장 보조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세포 성장 보조제에 문제가 있어서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식약처에 처음 허가를 낼 때는 이 세포 성장 보조제에 연골세포로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신장세포가 들어있던 거였습니다. 신장세포는 사람의 몸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약처에 허가를 내줄 때 통증 완화 목적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연골 재생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연골 재생은 미국 FDA 3상에서 증명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15년 동안 연골 재생이 계속 안 됐는데 FDA 3상 한다고 연골 재생이 되겠습니까?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약을 개발할 때부터 세팅을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신장세포이기 때문에 연골이 재생이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보사를 투여하는 데 드는 비용이 7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연골 재생이 안 된다면 차라리 값비싼 다른 통증 완화제를 맞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지 몰랐었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하기 전에 XRT 검사를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XRT 검사가 필수가 아니어서 하지를 않았는데 그 SRT 검사를 해보니까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개발을 하면서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제서야 알았다니까 좀 납득이 안 가기도 합니다. 인보사 문제로 인해서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 때는 XRT 검사가 이제 필수로 바뀌었고요. 이제 천생법도 국회에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코오롱 측에서는 방사능 처리를 해서 발암 유발 인자를 모두 사멸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인보사를 처방한 환자들 중에서도 큰 부작용이 없다고 아직까지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상 단계에서 145명 허가 후 3,004명의 환자에게 인보사를 투여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투여받은 환자들 중에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인보사를 허가를 해줄 때도 논란이 많았다고 해요. 1차일 때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이 정도 효능을 위해 사용하기엔 위험성이 크다. 증상 완화만을 위해 유전자 치료제의 위험성을 가져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7명 중 6명이 반대해서 허가가 안 됐습니다. 2달 만에 다시 회의가 열렸는데 5명을 추가로 불렀다고 해요. 7명 중 3명은 불참을 했고 식약처는 첫 번째 회의 후 코오롱이 제출한 자료가 반대 사유를 해소하기에 적합하다고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다. 왜 적합한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은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인보사는
지금까지 일본에 6,600억 등 1조 원대에 달하는 수출을 했습니다. 네, 국내 첫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보사와 반대로 메디포스트의 카티스템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줄기세포를 이용한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연골 재생 효과가 있어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보사는 그러면 연골 재생 효과가 없으니까 시판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인보사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허가 변경 신청입니다.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요. 이거를 식약처에서 받아주면 다시 시판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식약처도 인보사 사태로 인해서 질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갖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처분 및 허가 변경 신청. 행정처분을 받겠죠. 6개월 정지라든가 몇 개월 정지, 판매 금지 하던가. 단 이 경우는 미국 FDA 임상 3상이 다시 개시가 하면 가능합니다. 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허가를 시켜주겠죠. 세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허가가 취소되는 겁니다. 미국 FDA 임상이 취소되는 거. 그러면 코오롱 티슈즈는 상장 폐지가 되겠죠. 코오롱 생명과학은 상장 폐지는 안 되더라도 회복 불능에 가까운 타격을 입을 거예요. 임상이 취소가 되게 되면 미국 임상 환자들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자기한테 손해를 본 걸 몇십 배, 심하면 몇백 배 달하는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그룹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다시 시판이 된다고 하면 연골 재생이 안 되는 약을 700만 원이나 내고 맞고 싶으신 분이 있는지 저는 알고 싶네요. 저 같으면 다른 약을 맞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투여를 받은 환자분들은 모르고 맞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지금 1년간 기관 외국인 매매 내역입니다. 기관이 140만 주나 순매도를 했어요. 1년 동안. 인보사가 정말 좋은 약이었다면 주가가 지금 반토막 더 났는데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가 있겠죠. 저가 매수를 했겠죠. 저 같아도 제가 펀드 매니저였더라도 저가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인보사가 가능성이 높고 괜찮고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약이라고 한다면 투자를 하겠죠. 외국인 지분도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인보사 하한가 맞기 전에 한 달 동안 보시면 양봉이 3개뿐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동영상도 이상 징후가 먼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음봉이에요. 양봉이 3개도 3개 양봉도 단봉, 윗꼬리가 달린 단봉. 게다가 인보사가 정말 좋은 약이면 이 정도 35,000원, 34,000원 이 정도 가격대에선 장대 양봉으로 반등이 크게 나왔어야 됐어요. 점 하한가를 맞았죠? 지금도 계속 하락 추세입니다. 보시면 5일선도 이제 꺾였고 21선도 완전히 땅을 바라보고 60일선도 계속 밑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보사를 투자했던 사람들 중에 수익을 본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좀 긍정적인 기사가 나와서 급등을 했는데도 이 꼬리를 들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서로 팔고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코오롱 티슈 중에 매물대는 17,000원에서 20,000원대가 가장 많은 매물대인데요. 만약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16,500원 여기 최저가 여기를 강하게 깬다면 추가적인 2차 하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2,000개나 되는 종목이 있고 돈도 잘 벌고 자산가치나 재무구조가 우수해서 저평가된 종목도 많은데 굳이 코오롱 티슈진에 투자할 필요는 저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시판 허가가 나서 판매가 잘 이루어진다고 해도 주가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